고객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단계는 첫인상이고, 첫인상은 최초 30초가 좌우한다는 말처럼 호감 가는 모습과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방법, 그에 걸맞는 말솜씨. 나는 쇼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당신은 돈을 써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 즉 쇼핑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사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없으면 사지. 필요하니까 사지. 기분 좋으니까 사지. 이것이 과연 답일까? 생각해보자. 쌀, 물 같은 없으면 죽는 몇 가지 먹거리나 생활 필수품을 빼고는 없어서 쇼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옷이 낡고해져서 새 옷을 사는 경우는 없다. 신발에 구멍이 나서 새 신발을 사는 경우도 없다. 가방끈이 끊어져서 새 가방을 사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 옛날 얘기다. 나는 예전부터 쇼핑은 환상 비즈니스라고 정의해왔다. 이제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다. 저 옷을 내가 입으면 김사랑, 조인성처럼 예쁘고 멋있어지겠지? 저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내 머릿결이 전지현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를 거야. 저 냄비를 쓰면 백종원이 한 요리처럼 일품 요리가 되겠지? 그렇게 될 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 광고에 내 얼굴을, 내 몸을 대입하고 있다. 광고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 나 역시 머리로는 아니다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미소영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글 잘 쓰고 말 잘하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동섭님의 언택트건 컨택트건 잘 팔리는 말솜씨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경청해서 듣게 되고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TV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쇼핑몰 채널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요. 잠깐의 순간이지만 채널을 고정하게 만드는 쇼호스트들이 있지요. 관심 있는 제품이어서 보기도 하지만 쇼호스트가 말하는 것에 멈춰서 듣게 됩니다. 훅 지날 수도 있는 순간에도 시청자를 멈추게 하는 힘. 이 책의 저자인 강동섭님은 22년째 쉼없이 방송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는 쇼호스트입니다. 2001년 CJ 홈쇼핑에서 방송을 시작해 현재는 신세계TV 쇼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전, 레포츠, 식품, 주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남성 쇼호스트로서는 드물게 여성 속옷, 보석 판매까지 섭렵한 진정한 올라운드 쇼호스트로 22년간 약 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저자는 위암에 걸리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위암 투병 중 후배들을 비롯해 마케팅 및 세일즈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집필을 시작했고 위암을 완전히 극복한 뒤 투병 중 작성한 초고를 토대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원고를 정리하여 나온 책이 바로 언택트건 컨택트건 잘 팔리는 말솜씨입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감성 그리고 호감, 2장 팔리는 비주얼, 3장 팔리는 보이스, 4장 팔리는 말솜씨, 5장 팔리는 마케팅, 6장 팔리는 이야기, 블로그로 민지야 놀자. 책 추천사에 쇼호스트 유나니님의 글을 보면 우리의 삶은
감성과 이성이 적절히 쓰이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동선님의 책은 단순히 판매를 잘하기 위한 동물을 얻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삶을 마케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읽어보길 권합니다. 여기에 삶을 마케팅하는 법이라고 언급합니다. 삶을 마케팅하는 법, 내 삶을 사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데요. 삶을 마케팅한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 삶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외부에 알리는 작업이라면 내 삶이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렇다면 내 삶은 얼마짜리의 상품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가치에 스스로 얼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을까? 만약 각자의 삶의 가격을 정하게 된다면 미소님들은 미소님의 삶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를 생각하며 들어볼 수 있도록 5장 팔리는 마케팅, 6장 팔리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6장에서는 당신만의 스토리를 완성해 보라는 질문과 스토리텔링 연습하기 부분이 있으니 적용해 보세요. 3의 법칙과 양자택일. 3의 법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숫자는 3이 아닐까 싶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삼시세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삼총사, 3가지 소원, 올림픽 금은 동메달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 3등까지 상을 주고 삼세판, 서론, 본론, 결론, 아기 돼지 삼형제, 곰 3마리, 삼강오륜, 삼위일체. 그뿐인가?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생명, 자유, 행복, 프랑스 혁명에서는 시민의 권리로 자유, 평등, 박애 등. 최근에는 프리젠테이션의 신 스티브 잡스가 3의 화신이다. 2005년 아이팟은 3가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2007년 지금은 전설로 남은 첫 아이폰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오늘 우리는 세계의 혁신적인 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팟, 휴대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입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는 저는 오늘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잡스식 3막 구조라는 이야기 방식을 통해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3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잡스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렇듯 3의 법칙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장사나 영업을 한다면 이 3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직 넘버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단기 기억에는 3개의 요소만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3조각의 정보는 정말로 잘 기억한다. 그런데 항목이 셋보다 많아지면 두피의 파지, 즉 기억력은 큰 폭으로 떨어진다. 또한 의사결정의 요인이 되는 요소도 많아야 3개라고 한다.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억도 못하고 결정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동서고금의 이야기꾼들, 세이지와 영업의 신들이 그렇게 3에 집착해온 것이다. 고객에게는 언제나 3개의 정보를 제공하라.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소구점이라 부른다. 소구점이란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것의 장점, 고객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을 말한다.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
소구점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우월성을 호소하여 공감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성의 소구, 감성 소구, 본질 소구, 위협 소구, 성적 소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소구점을 캐낼 수 있다. 직접 만든 사람일수록 그 애정이 많을수록 소구점은 끝없이 늘어날 수 있다. 한마디로 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할 말이 많은 것은 좋다. 그러나 많이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상품 설명이나 인터넷, SNS 고객평, 사용 후기 등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그 정보에 더해 자신이 찾아낸 상품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내가 처음 이 작업을 할 때는 작은 포스트잇에 소구점을 하나씩 적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작업이 편하다. 다음은 분류 작업이다. 소구점에는 큰 개념과 작은 개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흩어져 있다. 상위 개념 아래 하위 개념의 소구점들을 모아서 집어넣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방에 작은 크기, 트렌디한 패턴, 실용적인 어깨끈이라는 소구점이 있다면 상위 개념인 디자인 아래 묶으면 된다. 1. 디자인. 작은 크기, 트렌디한 패턴, 실용적인 어깨끈. 이렇게 하다 보면 1, 2, 3에서 1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소구점을 뽑아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왜 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가? 나에게는 이 제품이 꼭 필요한가? 이 제품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안겨줄 것인가? 수많은 경쟁 상품 중에서 왜 이 회사의 제품을 사야 하는가? 수많은 경쟁 매체 중에서 왜 신세계 TV 쇼핑에서 사야 하는가? 왜 강동서백에서 사야 하는가? 왜 지금 사야 하는가? 물어보면 답이 보인다. 그렇게 뽑아낸 큰 소구점 3개가 당신의 명검이다. 연습해보자. 내 남편의 좋은 점 3가지는 무엇인가?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3가지 소구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캐러멜 마키아토의 3가지 소구점은 무엇인가? 우리 가게의 장점 3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 3가지는? 내가 파는 자동차의 3가지 소구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3가지를 생각하라. 하나 더, 3가지 소구점을 이야기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셋 중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2갈씩이라고 생각하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초도 효과로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둘 중 하나. 소구점은 3개를 주라고 했는데 선택권은 2개만 주는 것이 좋다. 선택은 돈을 쓰는 고객의 당연한 권리다. 쇼핑의 즐거움은 선택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마케팅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강요한다는 느낌을 줄여주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에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게으름을 피우기 좋아해서 생각의 갈등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고민의 여지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의 폭, 즉 옵션은 2 중 하나, 많아도 3 중 하나면 된다. 양자택일형 마무리 기법이라고 한다. 나는 방송에서 일시불로 65만 원에 구입하시겠어요? 무이자로 한 달에 2만 원씩 구입하시겠어요? 라고 마무리를 잘한다. 식당이라면
스테이크 단품으로 하시겠어요? 수프 샐러드까지 포함된 세트로 하시겠어요? 오늘은 게살 크림 파스타나 트러블 리소토를 권해드립니다. 의류 매장이라면 블랙으로 하시겠어요? 화이트로 하시겠어요? 처럼 양자택일형 옵션을 제공하라. 단, 부정적인 옵션은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문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더 검토할 시간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 선택의 효과가 없어져 주문으로 연결되기 힘들다. 두 가지 옵션은 긍정과 긍정으로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희소성의 법칙과 사회적 증거 법칙. 희소성의 법칙. 매진 임박. 홈쇼핑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일 것이다. 실제 홈쇼핑에서는 매진 임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방송 시간 내 매진될 것 같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한다.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매진 임박이나 매진이란 표현을 가짜로 쓰면 큰일 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는다. 진짜이니 믿으시길. 그렇게 매진될 것 같다고 하면 갑자기 주문량이 많아져서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빨리 매진된다. 이것을 희소성의 법칙 또는 희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드문 것일수록 매력적이고 가지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가지고 싶은 법이다. 희귀한 우표나 야구선수 카드, 동전,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수집하는 사람도 있다. 자동차도 리미티드 에디션은 소량만 판매된다. 마케팅에서는 한정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한정판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희소성의 법칙이다. 홈쇼핑 화면 아래쪽에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간적 희소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다. 선택하지 않으면 손실이라는 인식, 즉 잠재적 상실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손실 프레이밍이라 한다. 따라서 희소성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고객의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 물건이 다 떨어져 간다고 하거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고객은 수량이나 기회가 무한정이었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희소성 전략을 활용할 땐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단순히 한정 수량보다는 단 5점만 남았다고 말하라. 홈쇼핑에서 이제 20세트 남았습니다. 앞으로 3분만 더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다. 희소성과 콜투액션의 결합. 희소성의 법칙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고객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말, 즉 콜투액션을 함께 쓰는 것이다. 고객이 당신의 말을 듣고 아무리 큰 흥미를 느꼈더라도 행동의 변화, 즉 구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다. 고객은 알아서 행동해주지 않기 때문에 레디, 액션을 외쳐줘야 한다. 예를 들면 1.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 딱 3시간만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둘러 매장에 방문해주세요. 3. 무료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080-땡땡땡땡땡땡으로 전화주세요. 희소성과 콜투액션 전략은 온라인에서도 적용된다. 웹사이트에서 흔히 보는 배너, 버튼 등이 콜투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버튼과 배너를 눌러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것 역시 맥락이 같다. 급박하고 능동적인 문구 아래 구매하기 또는 더 알아보기 버튼을 달아두는 식이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
1천만 관객이 본 영화는 나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다. 서점에 가면 제일 먼저 베스트셀러 코너로가 제일 많이 팔린 책을 산다. 레스토랑에 가서도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라고 묻는다. 홈쇼핑에서도 작년 한 해 100억 돌파, 만 세트 판매, 1등 브랜드라고 하면 나만 빼고 다 산 것 같아서 안 사면 트렌드에 뒤처지고 소외되는 느낌이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 한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유행, 트렌드를 있어 보이게 말하는 용어다. 이 사회적 증거 법칙은 앞의 사례처럼 세일즈나 마케팅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건 당신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의 당신의 상품이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어필하라. 그러면 잘 나가게 된다. 사회적 증거 법칙은 군중 심리나 베르테르 효과, 즉 모방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양떼 한 무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90% 이상의 양들은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는지 뭐가 쫓아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던 유행이 사실은 세상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것을 아는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처럼 평생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생각해보라. 자동차는 부서질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탄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팔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는 붕괴된다. 사람들이 물건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계속해서 새 제품을 사게 만드는 마법의 물약이 바로 유행인 것이다. 온라인에서 사용 후기, 고객평을 활용하는 것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이다. 좋은 평점과 호의적인 후기는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광고판이다. 누구나 후기가 많고 평점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SNS나 블로그에 많이 노출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유명 연예인들의 후기 조작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말자. 한 가지 주의할 점. 고객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된다. 예전에 모 브랜드의 전동 칫솔 광고에서 아직도 일반 칫솔을 쓰세요? 하는데 욱한 사람이 많았다. 일반 칫솔을 쓰면 뒤떨어지는 것인가? 아직도류의 캠페인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 명품을 만든다. 우리 인간은 쇼핑을 할 때도 스토리를 찾아낸다. 스토리는 좀 구수하게 표현하자면 사연 있는 가게, 사연이 있는 상품을 찾아다닌다. 내가 좋아하는 구두 브랜드 락포트는 부사장이 구두를 신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만큼 편하다는 스토리가 있다. MZ세대의 명품백으로 불리며 페피, 즉 패션 피플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프라이탁은 스위스 그래픽 디자이너 마르쿠스와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가 비를 맞아도 스케치가 젖지 않게 방수 가방을 고안하다 트럭을 덮는 방수포로 가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쓰레기가 명품이 되었다는 스토리로 60여 개 개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버려진 물건을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의 대명사로 MZ세대의 가치 소비에 딱 부합한다. 가장 안전한 차라 불리는 볼보는 유명 아나운서의 가족이 큰 사고가 났는데 멀쩡했다는 또 하나의 스토리를 얻게 되었다. 우리 회사 근처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수십 년 전 정미소로 사용되다 패션쇼 공간으로 유명해졌다는 스토리가 있다. 암을 극복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개발한 비건 간식 스토리. 청년 사장의 어머니가
끼니도 못 때우고 일하는 아들 먹으라고 만든 수제 마카롱이라는 스토리로 대박이 났다는 카페도 있다. 당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럼 당신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가게 스토리는 무엇인가? 당신 상품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소설 작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그니처 스토리, 친구에게 아는 척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한 줄 스토리인 것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당신이 방에 없을 때 남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바로 브랜드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당신 가게에 대해 뒤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 상품에 대해 뒤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뒤에서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는가? 정말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지만 추리고 추리면 나는 암을 극복하고 오종원어치를 판 쇼호스트다. 내 지인 중에는 성악을 공부하러 이탈리아에 갔다가 커피를 배워온 바리스타와 서울대 나왔는데 빵이 너무 좋아서 파티시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스토리를 창업 스토리라고 한다. 코코 샤넬, 람보르기니와 스티브 잡스, 마윈, 손정희 등의 스토리를 떠올려 보면 된다. 창업자 스토리를 제대로 들려준다면 모든 인간의 핵심 욕망을 파고들 수 있다. 창업자가 지금 얼마만큼 성공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초창기의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하며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 컨설턴트 키드라 홀의 말이다. 에어비앤비의 투자사 안드리센 호로위치의 제프 조던은 모든 뛰어난 창업가는 뛰어난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안다. 뛰어난 이야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라고 했다. 헐리우드의 명감독 게리 마셜은 헐리우드의 감독들은 자기 영화가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대로 기억해내는 대사가 있느냐가 그 기준이다 라고 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잊히지 않는 한마디 대사처럼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광고의 카피처럼 고객의 머릿속에 착 붙는 카피를 만들어 보자.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대사와 카피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4달러.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데니엘 카너먼이 말한 4가지 인지적 평양 중에 하나인 이야기 편향은 실체적 진실보다 잘 짜인 이야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100%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MSG를 조금 첨가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럼 다음 질문들을 보면서 당신만의 스토리를 완성해보라. 1. 당신은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졌는가? 2. 당신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3. 당신은 누구에게 이 일을 배웠는가? 4.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5.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6.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7. 당신의 제품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가? 8. 당신의 제품은 어디서 왔는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가? 9. 당신의 제품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가?
세일즈를 위한 스토리텔링. 내가 지인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종종 꺼내는 이야기가 있다. 일명 강동섭 CJ 공채 합격기. 이 이야기만 들려주면 빵빵 터진다. 모든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에로 시작한다. 종종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할 때도 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신입생이 졸업을 앞두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MBC 방송국 아카데미 2년 동안 방송국 50군데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 얼굴이 하자구나. 그래서 쌍꺼풀을 했지.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딱 이틀 후에 CJ 면접인 거야. 붓기가 빠지겠냐고. 이후 이야기는 지명 관계상 개인적으로 만나면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술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소설도 나오고 영화 시나리오도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설 작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야기를 잘하면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좋아지고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일즈 스피치를 하는 것이다. 세일즈 스피치의 미덕은 앞에 나왔던 키스의 법칙이다. 짧고 단순하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 방법이 있다. 세일즈 스피치의 마술 지팡이다. 이 방법을 연습해서 실전에서 마음껏 써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단순하게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정, 반, 합 3단 구조가 있고 기승전결 4단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조 등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기승전결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거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혹자는 기승전결이 옛날 방식이라고 말한다. 옛 중국의 한시에서 유래했기 때문인데 우리 전통의 이야기와 함께한 지 너무 오래되어 우리의 의식구조에 아주 익숙한 방식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소설과 드라마, 영화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세일즈 스피치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야기 방법이 따로 있다. PREP, 프랩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OREO, 오레오라고 가르치던데 똑같다. 프랩은 결론을 먼저 말한다. 그런 다음 이유를 말하고 예를 들어주고 다시 결론을 말하는 4단 구조이다. 기승전결은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미괄식인데 프랩은 결론이 앞 뒤에 나오는 양괄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영화 중에서도 결론이 먼저 나오는 영화가 많다. 스토리텔링 연습하기. 온수 매트를 쓰면 난방을 아낄 수 있다는 소구점을 예로 들어보자. 가장 단순한 예로 각 항에 한 문장씩만 대입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이다. 기승전결 형식으로 하면 발단,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다들 보일러 돌리고 계시죠? 전개, 겨울 내내 보일러 돌리면 난방비가 장난이 아닌데. 절정, 온수 매트를 쓰시면 전체 난방을 안 해도 돼서 난방비를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결말, 잠자리도 따뜻하게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온수 매트를 써보세요. 이것을 프랩 형식으로 하면 P, 너무 추워졌어요. 이럴 땐 온수 매트가 필수인 거 아시죠? R, 왜냐하면 겨울 내내 보일러 돌리면 난방비가 폭탄 맞거든요. E, 저희 집에 15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온수 매트를 쓰고 나서부터는 10만 원도 안 나와요. P,
여러분도 온수매트를 구입해서 따뜻하게 겨울 나시고 난방비도 아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만 넣어서 얼개를 짜는 연습만 계속해도 세일즈 스피치는 상당한 수준까지 훈련할 수 있다. 이유를 말할 때 왜냐하면을 넣는 것도 잊지 말라. 익숙해지면 각 항목마다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꾸밀 수도 있다. 미소님들, 지금까지 잘 팔리는 마케팅과 이야기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스토리텔링 연습하기 부분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제 채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연습하기를 해봤어요. 프랩 형식으로 한 문장씩 적었습니다. 공부하는 유튜버 미소영입니다. P. 요즘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책을 읽고 그 내용의 일부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R. 왜냐하면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E. 책은 읽고 쓰고 정리하고 송도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어요. P. 나이가 들어도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은 제 마음이 제 자녀를 포함해서 영상을 듣는 미소님들께도 전달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요. 행복한 삶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크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하고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기계발서로 읽었던 책의 내용과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정리해보니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흥분되고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인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는 바로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은 차후 미소님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조사해서 월별로 테마를 정해 책을 선정해서 읽고 낭독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저자가 전하는 말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말이 필요 없는 자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 말이 오가며 오가는 것이 있는 곳에 모두 말이 있으니 이른바 세상 물정의 절반은 말하기 속에 있구나라는 중국 작가 주츠칭의 말처럼 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코딩 기술만 있는 신입사원의 연봉은 4만에서 8만 달러 수준인데 고객과 대화가 되는 신입의 연봉은 12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경력이 좀 더 있는 직원은 25만 달러, 약 3억 원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면 미래의 기술이 어떤 형태를 띠든 의사소통 능력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탁월한 말솜씨는 당신을 스타로 만들 것이다. 라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카민 갤로의 말이 크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는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잉글리시 스피킹은 가르치지만 우리말 말하기는 홀대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일수록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만 쓰려고 하고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통화하는 것도 꺼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말하기 수준에 충격을 받아 논문을 쓴 교수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솜씨가 점점 퇴화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말솜씨와 함께 외모, 표정, 자세, 습관, 목소리, 말투 등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세일즈 스피치를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세일즈 스피치는 종합 예술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갈고 닦아서 여러분도 세일즈의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말솜씨를 연마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가장 사교적인 세일즈맨은 성과면에서 종종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유는 고객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이 많아서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중간쯤의 보통 사람들이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세일즈 본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부탁할 것은 연습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세일즈 스피치를 실전에서 고객을 향해 구사하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면밀히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셀프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난 후에는 책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연습합시다. 옷차림을 비롯해 비주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거울을 보고 표정과 자세, 보디랭귀지를 연습하세요. 특히 웃음 연습은 진짜 웃음이 얼굴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아름답게 만든 루틴을 매일 실행하고 대화할 때마다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 1의 특징 중 손실 회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의 단점이 장점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선호하는 편향을 만든다는 것으로 무엇이든 바꾸는 것, 변화하는 것이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의 첫걸음이 공부와 연습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저자가 좋아하는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의 말입니다. 모든 성공으로 가는 비결은 10배의 높은 목표와 10배의 행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기로 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